네, 8월 2일 금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일단 상승세를 출발하면서 개장 초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이 좀 저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두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구체적으로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금요일이라는 어떤 부담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 코스피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일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 불어온 경제지표의 호조세로 말미암아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아주 상승으로 이렇게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따른 그런 불안감, 그리고 월요일에 따른 그런 불안감까지 합치 겹쳐지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이 될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불안감과 우려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적인 그런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130만 원 밑에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낙폭이 과했던 철강과 그런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1930선까지 이끌어왔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영향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별로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업종이겠죠. 아무래도 철강과 관련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은 예외로 한다고 쳐도 철강금속 업종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현대제철 또한 3% 넘게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은행과 통신업종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동안 강하게 많이 상승을 했었던 운송장비 업종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이 오늘은 3% 넘게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탄력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는 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 그 6만 원이 넘었을 때 시가총액이 각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은 지켰다는 점에서 추세가 깨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급등주를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매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중에 가장 눈이 띄는 그 섹터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코스피의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주인 상신 EDP, 후성, PNE솔루션과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홈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섹터인데, 이거는 그 코콤과 이런 일부 PS텍 같은 그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장마의 습기가 굉장히 습하니까 관련된 주라고 할 수 있는 위닉스 같은 경우는 장마가 끝맺음이 오면 올수록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도 약세를 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가 후반 들어서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을 했고,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이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약 564억 원 정도로 현재 매수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약 33억 정도 순매도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투신권에서는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화면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 현황은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금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외 투신권에서는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800 중반선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장을 이끌어 왔던 건 바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7월 29일과 현재까지의 수급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외국인은 금주 약 2,500억 가까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은 약 1,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로 지금 이번 주는 순매수로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옵션 만기에 따라서 과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서 아까 니케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니케이가 오늘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그동안 환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100엔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었고 오히려 지금 헤지펀드 자체가 일본에서 자금을 빼서 한국 증시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랐는데 오히려 니케이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한국 지수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수와 한국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또다시 15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기금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 왔던 게 외국인이라고 할지언정 일정 부분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간략하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코스피 수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제조업, 화학과 같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과 업종 위주로 많이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은 운송장비 업종이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외국인은 운송장비에서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대로 외국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300억 이번 주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이닉스와 LG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일정 부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성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 오늘은 또 LG전자의 매도 공세를 보이면서 전기전자 업종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시장이 어느 정도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지표 또한 글로벌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이러한 흐름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수급적으로는 어떤 뱅가드 펀드라든지 그런 매물 압박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지금 1930선 그리고 1950선을 돌파하기까지는 지금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은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일정 부분 시장에서 지금 담아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일정 부분 안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20선 돌파는 일정 부분 좀 힘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선 부근에서 약간 좀 횡보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옵션 만기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간은 횡보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은 코스피 종목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다면 8월은 코스닥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하반기도 기대된다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코스닥에서 과연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인지 그리고 매출은 증가를 했는지 영업이익은 얼만큼 더 증가를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하신 종목들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리까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